자, 이제 토지 정책인데요. 얘는 211페이지 그 내용을 지금 할 건데, 자, 우리 어디 가는가 하면, 자, 저기 있는 그 천재 있죠? 107페이지. 우리 앞 시간에 좀 두 서식 쪽 했는데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보세요. 딱 세 개 했어요. 정보시장 개입, 개입이란 말 딱 나오는 순간 뭐 나와야 돼? 문제 있을 것. 두 번째, 시장 실패를 딱 묻는 순간 자원이 한 내지 배분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정보 실패는 정부지. 그걸 먼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외부 효과가 들어가 있다고. 공공적인 그냥 가볍게 뭐 있습니까? 소생산,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외부가 결국 뭐 있습니까? 외부 경제, 불경제인데 항상 나하고 사이를 비교하라고. 그죠? 그럼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오래 보시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토지 정책. 자, 토지 정책은 제일 먼저 볼게. 토지 정책 수단. 번역해보고 이 말 아닙니까? 정부가 토지시장 개입한다. 왜 그렇니?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개입하는데 어떻게 개입할래?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개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 있는 제목은 아셔야 되지. 그죠? 첫 번째, 직접 개입.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용 규제. 세 번째 보니까 간접 개입이죠. 근데 재밌는 우리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규제가 중요한데 대부분 다 시험 내면 요거 두 개네. 두 개. 직접과 간접.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저기 출제 냈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거는 그냥 말이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서. 그건 내가 봐서 별 문제 없는데 딱 떨어지는 건데. 자, 해볼게요. 의미 파악입니다. 요 부동산 시장이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적 어떤 행위를 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매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어. 토지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데 직접이란 건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 입장이 되어서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 이 말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우리 여기 있는 이 창원시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죠. 남아도네. 자, 어쨌든 서민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집 못 가지지. 그 국가에서 뭐 해야 돼 이제? 집 짓지. 거기 무슨 집? 공공주택이지. 이 공공주택 국가가 지은 거 아닙니까? 네, 공공주택 결국은 수요자, 공급자 누구 입장? 얘 입장이잖아. 그게 직접 아니에요. 매수 수용은 땅을 매입한 거지. 국가가. 그게 누구 입장? 결국은 얘 입장 아니야? 직접이라는 말 뜻이게. 이게 직접이라고.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그러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굳이 암기할 필요 분명히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아닙니까? 공공이란지 공영 또는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수용이란지 매수가 있죠. 이러면 참고로 국가가 땅을 수용 또는 매수할 때는 무조건 공시지가야. 이건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거 2배 보니까 우리 토지 비축, 토지 언행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2배 등등 있는데 어쨌든 이 몽땅 다 국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요 규제란 건 요 둘이 어떤 행위를 어겼잖아. 어겨서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제재를 가는 거지. 너 이거 이 살 때 사기처럼 내가 사형시킨다 이런 게 보통 이 규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지정한다. 해제한다. 무엇을 규제한다. 어떤 걸 계획한다 있죠? 또 인허 같은 거 있지. 이게 몽땅 다 규제라고. 그냥 대충 느끼시라고. 간접은 여기 있는 둘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옆에 도움을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야, 이 땅 사. 내가 돈 빌려줄게. 이 땅 이 땅 사면 결국은 앞으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옆 조언을 주는 게 곧 이 간접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게 뭔가 거의 이런 겁니다. 뭐 보조금 지급한다.
부담금 지급한다. 그럼 뭐 있으면 저기 있는 세금 등 어떻게 하겠다. 또 이 금융 같은 게 있죠. 한마디로 뭐냐? 돈이요, 돈. 난 몽땅 다 이건 간접 생각하면 돼요. 또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는데 우리 아마 거기 있는 107페이지 보니까 우리 2번에 정보 정책 수단이 있죠? 또 1번, 2번, 3번 있죠. 이거 굳이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뒷장 가볼게요.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108페이지 1실이죠. 1-11부터 1-5번까지 몽땅 다 이거요. 그러면 1-1번 보니까 보검잘 이건 정보 개입이지 직접이죠. 1-1, 2 가볼까요? 비축제도 이게 직접입니다. 1-2번 가볼까? 자,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요까지는 직접이야. 그 다음에 금융지원 보조금 이건 돈이지 간접 개입이지. 1-3일 가볼까요? 예, 보니까 부담금 보조금 돈이지 간접이지. 1-3, 2도 금융지원 이거 뭐죠? 간접이지. 1-4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런 정도 있다 보시라고. 1-5번 가볼까? 이렇게 시험 낸 적이 있는데 그죠? 쭉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가볼게. 기억번 공공직접 니은번 취득세 돈 간접 디귿번 조건부동산세 돈이지 간접 미열번 수용 직접 미연번 부담금 돈이지 간접 비업번 공영 직접이죠. 시업번 공공 직접이지. 자 2형번 대부별 이건 결국은 규제 LTV니까 규제 이럼 참고로 제가 나중에 할 건데 다시 앞에 가볼게요. 어디 있는가 하면 107페이지 가보세요. 그 아까 이 2번 토지정책수단제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이용 규제. 개발권 양도제 원래 영어로 이게 뭔지 압니까? TDR이야. 개발권 양도제가 영어로 TDR 쓴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뒤에 계획 단위 개발이 있지. 보입니까? 계획 단위 개발 여기 영어로 뭔지 압니까? PUD야, PUD. 요 P란 건 계획된 플랜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계획되어진 단위별로 디벨로퍼먼트야. 이 말 약자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거 보세요. 영어 나오지 몽땅 뭐라고? 그래가 LTV, DTI, LTV, DTI 몽땅 다 뭐 있습니까? 규제를 하면 돼. 우리 옛날에 그 영어 가지고 말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었지? 응?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리츠, 펀드, 지분금융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보세요. 우리 그 문제 보면 알겠지만 다시 1-1부터 6번 보면 알겠지만 거의 매년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18회 그 다음 뭐 있습니까? 23회 또 21회 24회 26, 27, 28, 29 매년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지문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오면 이게 단답형이지. 한 개 지문상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답을 많이 좌우해 사실은. 자 다시 앞장 107페이지. 거기서 먼저 볼 게 뭘 먼저 보는 거면 밑에 큰 4번 토지은행이 있지. 보입니까? 예. 이 토지은행 또는 같으면 토지 비축제도입니다.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 얘도 우리 항상 시험에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계속.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자꾸 암기하지 말고 은행이 많은 곳이에요. 일반 은행. 응?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돈을 저축하지. 하면 나중에 필요한 빌려가지. 그런 기능이 하는 곳이 이게 은행 아닙니까? 자, 다시 해볼게.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컨트롤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여기 현재 창원시인데 창원시 외곽지구 보니까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미개발된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논리 좀 설명해 볼게요. 창원시가 도시화가 되면 점점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겠지.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집값은요? 올라가지. 올라가면 돈이 없는 분은 이 지역에 있는 집을 사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개발되지 않은 이런 지가 아마 이제 서서히 들어갈 것 같아. 땅값 사니까. 근데 이 문제는 여기 계획되어진 개발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개발시키거든. 이런 걸 보통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난개발. 즉 달리 말하면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이요. 자, 잠시 여기서 이 용어 좀 기억하실 것. 이 도시 스프롤이라는 용어를 가끔 시험 내기도 합니다. 자, 스프롤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스프롤을 우리말로 쓰면 이겁니다. 이 나뭇잎이 있으면 벌레가 나뭇잎을 깔아 먹는 현상이 스프롤이라고. 근데 설마 이 벌레가 나뭇잎 깔아 먹을 때 이렇게 양심적으로 깔아 먹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는다. 이게 뭐 다른 말로 무질서 무계획이라고. 정리해 볼까? 요 말 뜻은 뭐 있습니까? 도시가 어떻게 스프롤 말 뜻이 무질서 무계획인데, 자 다시 이 깔가 먹는 게 점점 확산됩니까? 작아집니까? 확산되지. 그러니까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답이야. 스프롤 묶거든. 됐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무질서 무계획적 점점 도시가 커지는데 이런 현상이 있거든. 근데 이때 이 땅을 국가가 있죠. 국가가 사전에 미리 삽니다. 산다 이게 선매지 선매. 언제? 개발된 거 미개발된 거. 미개발된 땅을 산다고. 사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이게 뭐 있습니까? 관리한다고. 하다가 자 다시 이거 다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개인 또는 국가한테 이 땅을 국가가 뭡니까? 처분 또는 임대 주는 게 토지 비축제도요. 그럼 얘는 항상 시험 나면 딱 이거 보셔야 돼. 뭘 장난치는가 하면요. 고지 장난치면 딱 두 개 장난치게 있어요. 개발 미개발. 누가 관리해? 사적이 아니야. 요걸 아시라고. 그럼 우리 거기 있는 이제 천재 볼게요. 자 토지은행제도. 자 토지은행제도 개념 토지 107페이지 토지은행 제도는 동그라미 1번 어이 보니까 자 줄 거 놓고 미개발된 토지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쭉 보시다가 공공이 보유하다 줄 거 놓고 사적 아니에요. 그거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다시 읽어볼게. 미개발된 토지를 국가가 사전에 매입해서 공공이 보유하다가 필요하시 국가 또는 뭐 있습니까? 개인한테 처분 또는 임대해준 제도죠. 그래서 그거 두 개 보시면서 그다음 다시요. 자, 요거 왜 할 것인가? 이거 지금 한국에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두 개요. 근데 우리 최근에 이런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건 틀린 말 거의 내지 않습니다. 국가에 이걸 갖다 미리 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경우 있죠. 잠시 보세요. 만약 우리 여기 창원 외곽 지역에 보니까 국가가 이 지역에 도로가 들어선다라고 딱 공시하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금방 팔겠습니까? 안 팔 것 같아. 최대한 버티지. 왜? 더 비싸게 얻을 목적 아니에요? 그만큼 비용 많이 들어가지. 공사기한 지연되지.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토지 비축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 10년 전에 계획을 짜. 근데 발표를 안 한다고. 안 하고 미리 이 땅을 미리 매입하는 거야. 국가가. 그러면 국가가 매입할 때는 뭐로 매입하지? 공시지가지. 그죠? 굉장히 싸게 매입하고 10년 뒤에 발표한다고 이거. 하면 발표하기 그때 바로 그냥 이 땅 누구의 국가 땅이지. 바로 공급할 수 있지. 이런 것을 목적이거든. 이 말은 뭐냐? 결국은 공공용지 확보용이야. 두 번째. 현재 창원시은 집값이 엄청 폭락했어. 왜? 땅이 남아 돌거든. 그건 땅을 국가가 매입해 준다고. 그건 땅값이 안정되겠지. 또
땅값이 현재 엄청 폭등되고 있어. 땅이 부족한 거지. 땅을 풀어주는 거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가에 매입한다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수급 조절용. 수급 조절용. 요 말 같은 말이 지가 안정화. 땅값을 안정화시킬 목적. 그러니까 딱 두 개요. 국가가 필요하게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에 있는 지가 땅값 안정화시켜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거든. 그러면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 있냐? 여기까지 아셔야 한다고. 자, 요 장점 3개 있어. 이 자꾸 굳이 암기는 하지 말고 대충 그 개념 파악하시면 돼.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자, 이 땅을 누가 매입한? 첫 번째 이거부터 합니다. 요 땅 이제 국가 거지. 이면 개인이 이 땅 개발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방지할 수 있겠네? 그죠? 첫 번째, 이 스풀 현상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다시요. 요 땅을 국가가 살 때 뭐로 매입하지? 공시지가지. 팔 때 현시가거든? 그럼 결국은 그 차액이 생기지. 그 이익은 누가 취해? 국가지. 이 말은 결국은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다. 세 번째. 요 땅 조만간 공장, 산업용지 만들고 도로 등을 쓸 목적이야.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공공은 공공용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지. 그죠? 또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지. 여기 장점이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된 장점 3개 있지. 그 말이에요. 되었습니까? 자, 단점. 다시 보세요. 단점. 이 땅을 누가 매입합니까? 국가지. 그 엄청나게 매입비가 수반되겠는데? 그죠? 앞으로 혹시 자기 땅이 있죠? 국가가 토지, 은행, 토지 비축한단 말은 거의 90% 문제 아닙니까? 이 땅은 10년이 무조건 개발되는 거야. 국가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주변 지역의 땅값 올라가지. 집 팔겠냐고. 그죠? 결국은 주변 지역, 주변 토지가 뭐 있습니까? 토지에 뭐가 발생한다? 요거예요. 참고로 토지 비축 제도는 대부분 다 이건 토지를 갖다 매수 방식입니다. 원칙은 수용 방식이 아니에요. 수용과 매수 차이 알죠? 매수는 협의 매수, 수용은 강제 수용이에요. 됐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자, 그러면 한 개 더 할게. 맨 밑에 있는 그 당구장 표시 있죠?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현행 제도에서 하고 있지 않는 거 딱 3개야. 무조건 나면 이게 3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 TDR. 요 3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딱 나와서 요 3개 중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자, 요건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1989년도에 국가에 발표했습니다. 야, 과연 상위 계층 25%가 전 국토를 얼마 갖고 있니 보니까 국토의 뭐 90.8% 갖고 있는 거야. 응? 실제 보니까. 국민들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있으면 국가에서 뭐인가 하면 이때 토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공개념제도 나온 거예요. 토지 공개념 말 뜻이 뭐예요?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마음대로 관여한다 말 뜻이에요. 그 주요 골자가 3개 있었거든. 첫 번째 뭔가 하면 개발이익 환수야. 두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 세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요. 요 3개가 났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요 택지 소유 상한제 말뜻이 겁니다. 6대 도시는 절대 200평 이상 땅을 갖지 마라. 이 말이 말뜻이. 그래서 이걸 누가 헌법소원을 딱 냈거든. 야, 이건 너무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응?
그렇게 지금 사유세제가 치면 너무 심하다 시간 폐지시켰다고. 얘도 토지 초과 이득세 뭐냐 이겁니다. 아니 내가 땅을 살 때는 보니까 평당 100을 주고 샀는데 1년 지나니까 이게 뭐 있습니까? 150이야. 2년 지나니까 그다음에 이게 180이야. 계속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뭐 있습니까? 세금 때리는 거야 이걸. 근데 무슨 문제 있는가 하면 또 팔 때 또 세금 내는 거야. 팔 때 무슨 세금? 양도세지. 이중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중 계산돼야 되니까 이것도 폐지시켰다. 그래서 지금 이거 안 한다고. 의미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이건 현재 시험 안 하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매년 시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오면. 그래서 딱 3개요. 그 3개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어디부터 풀 건가 하면요. 얘부터 먼저 손댈게요. 자, 얘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108페이지. 잠시 108페이지 아니고 얘 들어갔지. 111페이지 8-1번. 우리가 3번 나왔죠. 근데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도 이 2번 나왔어.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거든. 거기 우리 밑에 우측 해설이 있지. 거기 있는 3개 중 한 개 답이라고. 다른 건 답을 만들 수가 없어. 알겠죠? 네, 오래 보시면 돼요. 다시 앞에 가볼게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여기부터 합니다. 109페이지 보니까요. 자, 저기 있는 3실이죠. 3-1번 토지 비축은 직접 간접. 직접이지. 자, 3-1-2 요런 건요. 그 다음에 4-1, 4-2 같은 건요. 그냥 그대로 보경 넘어가시라고. 왜냐하면 예, 3-1-1이거든요.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매각 또는 공공영상. 이건 토지 비축에 대한 개념이지. 그죠? 4-1 가볼까? 예, 목적이 뭐냐? 2개 아닙니까? 예, 토지시장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할 목적이지. 아니, 목적이. 그다음 4-1-2도 마찬가지야. 공적 기능 확대한다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통과하시라는 거야. 큰 의미 갖지 말고. 실제 중요한 건 뭐냐? 자, 거기서 요걸 좀 기억하세요. 자, 거기에 있는 4-2 22 4-31 이런 거 기억하시라고. 이런 걸 아마 장난칠 것 같아. 나 같으면 4-21부터 하겠습니다. 2일 개인 등에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혁을 막을 수 있죠. 그죠? 그 말 기억하시고 4-2 가볼게. 읽어보시고. 자, 칠판 보세요. 보세요. 요 땅이 도로 들었을 거거든. 예? 쓸 건데 국가가 이렇게 미리 땅을 매입하지 않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을 갖고 사면 그만큼 매입한 만큼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비용 들어갔지. 그 결과 얘들만 이익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국 이게 뭐예요? 이 토지 은행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직을 어떤 도로 등을 들어쓴다 했을 때 얘들만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한 편중 문제 발생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10년 전에 미리 이 땅을 매입했지. 뭐로 매입했어? 공시지가까지. 그런 문제 싹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현재 거기 있는 4-2라고. 그러니까 보상 비용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4-3일 갑니다.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결국 뭐 투기 등이 유발되겠지. 그죠? 그런 것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4-3위는 뭔가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토지 은행은 수용입니까? 매수입니까? 매수. 매수는 수용보다 훨씬 더 권리치면 적겠지. 그죠? 예,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되었죠? 자, 마지막. 우리 책에 없지만 107페이지. 다시 천재 107페이지.
자, 큰 3번 공영개발과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있죠. 이건 무조건 시험 나면 공영개발 시험 나와요. 그럼 결국은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볼게. 비록 설명은 공영개발과 토지구획 정리 사업인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옛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공영 나면 공영 보지 말고 얘는 뭔가 하면 이건 무조건 매수 방식이야. 이건 환지거든. 환지. 그러니까 이걸 묻는 순간 매수를 묻는 거야. 그럼 항상 누가 비교한다? 환지 방식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면 돼.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 개발 전에 있는 땅이 있죠. 개발 전. 이렇게 생긴 땅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땅이 있어. 요걸 갖다 사업 시행자가 개발 후에 땅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개발 후에 땅값은요? 올라가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원래 있는 원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항상 문제 이거 묻습니다. 매수 방식 환지부터 개발 후에 보니까 개발 후에 요 땅을 돌려준다 이게 이제 환지니까 돌려줄 때 이거 갖다 뭐 있습니까? 매각합니까? 아니면 재분배합니까? 파는 거 아니죠? 그냥 돌려주는 거지. 요 말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요 매수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미리 땅을 매입하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선매 한다고. 요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설명 가보겠습니다. 가보는데 자, 첫 번째 박산의 9번 주민들.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자, 요 땅을 얘가 매입했잖아. 뭐로 매입했지? 공시가야. 싸게 처분한 거지. 개발 후에 이 이익을 원래 주민 저기 지역 주민 돌려줍니까? 아니지. 그 불만 크겠다, 그지? 근데 이건 보니까 환지 방식 소유권도 항상 누구한테 있어? 얘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업할 때 계속 관여할 수 있지. 얘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말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게 누구요? 매수 방식. 반대로 이 환지 방식 의견수는 극대화할 수 있죠. 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업할 때는 계속 관여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개발이익 환수. 이게 좀 중요한데. 자, 다시. 뭐로 매입한다고요? 싸게 매입했지. 팔면 직급 올라가지.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간다? 국가야. 사업 시행자 아니야. 그건 우리 나중에 문제 풀 건데 항상 개발이익 환수는 사업 시행 LH공사 아니라고 국가지. 그래서 LH공사 할 수 있어. 있지만 그 이익은 국가한테 간다고. 그래서 이건 충분하지. 근데 환지 방식은 잘 보셔야 돼. 환지 방식은 개발한 후에 원래 주인에 돌려주지.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해? 불가능해? 예? 제일 조심할 게 이겁니다. 환지 방식도 개발이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분명히 뭐 있으면 하지 못한 안 써놨지가 불충분 써놨지. 책 보시면 불충분 나 있죠. 그 말 기억하시는데 자 옆에도 이 말 써놓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 보세요. 환지 방식도 이 말 써놓으세요. 개발 이익을 개발 이익 환수 가능하다. 이 말 써놓으세요. 환지 방식도 개발이 환수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 나오거든. 개발이 환수 방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 감보율. 감보가 뭔지 알죠? 감보를 통해서 이 개발을 환수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끔 나와. 환지 방식도 감보를 통해서 개발을 환수할 수 있다. 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 이런 거요. 보세요. 요 개발은 누가 했지? 얘가 했지. 그죠? 얘 비용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알게 여러분들 채비지란 말하고 요 감보율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비용이 들어간 만큼 그죠?
요걸 빼고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비용을 현재 보니까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환지 방식은 요 비용 대신 뭘 합니까? 땅을 대신 주고 땅을 대신 준다고. 여기 채비지라고. 그러니까 개발 비용은 뭐 있습니까? 돈 대신 땅으로 대체한다 이 말이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A라는 사람과 B가 둘 다 100평이라는 땅이 있어. 100평이 있는데 요 비용이 보니 현재 보니까 비용을 빼니까 채비지가 20평만큼 뺐다 하자고. 근데 여기 원래 얘가 A 땅과 B 땅 둘 다 이 개발되기 전에 보니 둘 다 10만 원 되었어. 10만 원. 그러면 이 땅이 둘 다 1000만 원 되겠지. 그죠? 근데 이게 얘가 현재 여기 A 땅, B 땅이거든. 이럴 때 보니까요. 얘가 현재 땅값이 보니까 갑자기 30만 원 정도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되었던 게 20평 빼면 80평 받는 거지. 그 얼마 돼? 2400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원래 가격이 얼마인데? 1000인데 2400 되었어. 1400 이익 본 거지. 이 불로소득 아니야? 요것만큼 뭐 한다고? 빼고 준다 이 간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60%면 주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40%는 결국은 개발이 환수한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아마 그러면 거의 비싸게 1000만 될 거야. 대충.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있다고. 이게 있죠. 간보 이런 게 다 똑같이 일 똑같이 적용된다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 원래 요 A 지역 여기 이렇게 도로가 들어섰거든. 도로가. 사실 이게 훨씬 비싸단 말이야 사실은. 과거에는. 근데 이게 불화받는 순간 도로가 이렇게 나는 거야. 요 지역이. 얘 땅값 올라갔지. 얘는 오히려 손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각각 개별 토지마다 다 이 간보가 틀린 게 아니라 전체가 뭐 있습니까? 평균의 간보를 잡아준단 말이야 이게. 그건 어느 놈은 이익 어느 놈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개발이 적정하게 환수된 거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은 간보를 통해 환수하는데 이게 적정한 방식은 충분하지 않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 보시고 사업 속도. 자 보세요. 매수 방식은 이 땅 소유권 누구 이제? 매수 방식 이 땅 소유권 누구? 얘 거지. 개발도 어느 놈에? 얘가 하는 거지. 그럼 뒷땅 지가 하는 거 아닙니까? 환지 방식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사업 누가 해? 어느 게 속도 빠르겠냐고. 매수 방식이지. 그죠? 그 다음에 초기 사업 비용. 이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요. 사업 비용은. 자, 보세요. 매수 방식은 토지 매입비 수반되지. 그죠? 환지 방식 토지 매입비 수반됩니까? 그러니까 초기 사업 비용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매수. 그 다음 마지막에 이중 가격.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중 가격 옆에 써놓으세요. 이 말 쓰거든요. 자 요건 보세요. 이 땅 이제 처분하지. 그죠? 처분 시 원칙은 채권 입찰제로 처분합니다. 가장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땅 가져간다고. 그런데 국가 이용 시 예외적으로 국가가 이용 시는요. 국가 이용 시는 조성 원가로 공급합니다. 조성 원가. 요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원칙은 채권 입찰제인데 국가 이용 시는 요 땅을 매입한 비용, 그다음에 이 공사 비용 들어갔지. 그 비용만 딱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 몇 개? 2개지.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요 말 옆에 써놓으라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예, 국가 이용시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예외적으로. 이걸 시험에 우리 가끔 내기도 해요. 이 말 가지고. 응? 자, 그런데 환지 방식이 땅을 처분합니까? 안 하잖아. 그 이중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 핵심을 보시는데 우리 자 이래 보셔야 돼. 얘를 자꾸 보지 말고 이쪽에 포인트 둬야 돼. 자,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 사업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개발이 환수가 충분하지. 이 말 이러시면 될 수 있어요. 매수 방식은 간보유를 갖다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 없잖아. 간보는 언제 쓰는 건데, 그죠? 그러시면 나온다고. 그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이중각이 존재한다. 이런 거 마시라고. 또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지.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건 지금 책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자, 그러면 봐볼게. 108페이지요. 108페이지 2-1, 2-2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초기에 막대한 구입이라는 이건 무조건 매수입니다. 버려 가셔야 돼. 또 재정 지출 효율적 관리가 어렵죠. 그죠? 2-2번. 매입과 보상 간의 어떤 갈등이 심하다. 이건 환지입니까? 매수입니까? 매수지? 그럼 참고로 수용도 땅을 매입하는 방식이지. 그 말로 하면 절대 환지는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갈등이 심한 땅 나오면 수용 또는 매수라고 답이. 예, 그런 정도까지 보시고 잠시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친 게 무슨 방식? 매수 이 환지 합친 게 무슨 방식? 혼합 혼용 방식이에요. 그죠? 매수 환지 둘 합친 게 혼합 혼용이니까. 따라서 그 밑에 있는 2-3번 풀어 보시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요, 그 환지, 매수, 혼용 다 할 수 있어. 됐죠? 예,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네. 다른 거는 지금 그냥 넘어가세요. 다른 건 나중에 공법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뭐 있습니까? 예, 한 9월 달 넘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 봤으면 됐는데 우리 책은 잠시 정리해 볼게요. 이제 211페이지 맨 밑에 있는 큰 4번 정부 토지시장 개입이 있는데 뒷장 가볼까요? 212페이지. 갈로 1번, 2번, 3번 있죠. 그 각각마다 예시하셔야 돼. 갈로 1번 두째 줄부터 끝에부터 뭐나 있습니까? 계획. 또 국도 쭉 있는 끝에 뭐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허가제, 그다음 제한, 계획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기반시설 연동제 토지적 성평가 빼버리세요. 이건 의미 없어. 기반시설 연동제 토지적 성평 이건 지금 안 나와. 걔는 걸 암기할 필요 없다고. 갈로 2번 직접 개입에 보니까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셋째 줄 수용, 공공, 은행, 공영, 토지구역 정사업. 밑에 갈로 3번 간접 개입, 둘째 줄 조세, 부담금, 금융지원, 보조금 돈이지. 그려보시고 213페이지 쭉 넘어가세요. 14, 15, 16 이런 건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큰 3번 토지 비축 제도. 그 중에 목적이 목적이 3개지만 그 갈로 1번, 갈로 2번은 목적이야. 공익 사업용지 원활한 공급. 2번 수급 조절을 통한 지가 안정. 자, 큰 3번 장점은 설명 쭉 그 지문 긴데 그 몽땅 다 그건데 이거 보세요. 그 말이 이거예요. 이걸 갖다 풀어 쓴 거예요. 단점 보니까 우리 아마 단점 매입비가 나 있는데 밑에 어떻게 가야 돼? 주변 토지에 투기 발생하죠. 요거 없어요. 투기 발생. 요거까지 좀 집어넣으시라고. 주변 지역에 토지 투기 발생한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은 나 있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옆에다 뭐 공영개발 무슨 방식? 매수 방식. 이라서 놓고 옆에다 뭐 있습니까? 이런 항상 누가 비교한다? 환지와 비교한다. 이만 쓰느라고.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 쉬워집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그냥 그대로 통과.
하시고요. 다음 주 223페이지죠. 임대주택 정책부터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오늘 했던 것은 꽤 중요한 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첫 번째 우리 꼭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입지. 무조건 상업이야. 입지는.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네, 정책에서 보니까 정부시장 개입 필요성, 외부 효과. 요번 시간에 또 뭐 있습니까? 정책에 대한 수단, 그 다음에 토지 비축 또는 토지 은행제도 이거 마시라고. 예, 오래 보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